38번부터 42번 지문 문제 먼저 봅시다. 38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공통점이 설명 문제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개념인지 내용인지. 자, 그러면 우리 문항 먼저 훑어볼게야겠죠. 문항 봅시다. 영탄적 표현, 명령적 어조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개념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지를 먼저 훑어볼게 해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개념어를 한정시켜서 분석해야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의 영탄적 표현. 그래서 심정 강조 당연하죠. 자, 2번 차이를 밝혀서 장점을 예찬. 자, 3번 명령적 어조 태도 변화 요구. 4번 반어적 표현. 그래서 부정적 평가. 5번 고사 속 인물 언급. 그래서 성찰. 이렇게 한정된 개념어들을 지문을 읽으면서 찾자마자 바로바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39번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설명이니까 우리 또 개념인지 내용인지 구별해야겠죠. 서리적 표현, 반복, 대꾸, 개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임을 잊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임과의 거리, 임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식으로 내용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이 문제는 개념과 내용이 혼합된 선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분석해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근거에 위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훑어읽기 해서 이걸 찾아내기보다는 A 읽고 바로 체크, B 읽고 바로 체크 그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자, 다음 40번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해니까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41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내용 일치 불일치 근데 근거의 위치 좋고요. 각각 따로따로 체크해줘야 되는 거 알죠? 자, 다음 42번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감상 들어갔으니까 내용 일치 불일치. 문학 영역인데 복이 있으니까 우리 이 복이 읽어야 할지 읽지 않아도 될지 판단해야겠죠. 자, 이 복이 어때요? 보면은 가는 나는 이라고 하면서 가 특정 작품에 대한 설명, 나 특정 작품에 대한 설명. 그럼 이 보기는 읽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가지문 먼저 분석할 거니까 가만 먼저 읽어볼게요. 가는 인물들이 천상에서, 즉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쫓겨나는 적강화소를 차용했어요.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걸 적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자와 임의 운명적인 사랑, 사랑은 내모죠. 그런데 뭐 했어요? 이별, 세모했어요. 그러면 이 작품의 주된 정서는 뭐다? 사랑하는 마음과 이별로 인한 슬픔, 그리움일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지문에서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분석하면 됩니다. 자, 가지문 분석할게요. 어와 시작부터 영탄적 표현 있죠. 저 낭자야, 내 말씀 좀 들어보. 내가 누구에게 낭자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속세에 묻혔다고 오랜 인연 잊을 소냐? 오랜 인연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무겠죠. 잊겠느냐? 잊었다 못 잊었다? 못 잊었다 라는 거예요. 그쵸? 내가 속세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잊었겠어? 나 못 잊었어. 어떤 정서? 그리움. 왜? 이별했기 때문에. 자, A 읽었으니까 우리 바로 A 문제 해결합니다. 서리적 표현 있었죠? 잊을 소냐? 잊는다 못 잊는다? 못 잊는다. 답 정해져 있어. 답 적너. 서리법. 임을 잊지 못한 채 살아온 화자의 심정 맞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요. 자, 봅시다.
낙보선녀 보라 하면 전생에 너 아닌가? 아, 그럼 낙보선녀니 누구다? 전생에 너다. 너는 누구겠어요? 나의 오랜 인연. 그러면 당연히 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무 될 거고요. 요지의 잔치에서 복숭아를 훔친 사람이 너이건만, 즉 너가 뭘 했어요? 복숭아를 훔쳤어요. 훔쳤으니까 세무겠죠. 그래서 주고받은 같은 죄라 맥락상 뭘 주고받았겠어요? 훔친 복숭아를 주고받은 게 뭐다? 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어? 복숭아를 훔쳐서 노나 먹었어. 그쵸? 그래서 너와 내가 귀양을 왔어요. 그러면 귀양이 뭐예요? 쫓겨난 거죠. 보기의 내용과 연관시키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쵸? 그래서 넓고 아득한 천하에 넓고 아득해. 그럼 어때? 마음이 막막해. 그러니까 세무되겠죠. 동서로 나뉘었어요. 보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나뉘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너와 내가 나뉘었어. 이별했어. 그러니까 세무. 넓고 넓은 푸른 바다 은하수가 되어 있대요. 넓고 넓은 바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에 넓은 바다가 있다면 건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말은 우리를 만나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 바다 은하수는 세무. 자, 그러면 B 읽었으니까 바로 가봅시다. B. 특정 시어를 반복해서. 자, 여러분 지문 보세요. 어떤 시어 반복하고 있어요? 넓고 그쵸? 반복하고 있고 화자와 인과의 거리감 맞죠? 왜? 넓어서 건너서 만나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2번은 적절. 자, 그럼 다시 돌아가요. 너도 나를 보려고 하면 8고개가 첩첩해요. 네가 나를 보고 싶은데 8개의 고개가 첩첩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나러 가기 힘들지. 그러니까 세모. 나도 너를 보고 싶은데 한라산이 아득해요. 아득하니까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모. 그래서 평생에 내가 뭐가 됐다? 한이 됐다. 자나깨나 원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누구겠어? 당연히 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옥황상제가 감동했나봐. 왜? 내가 자나깨나 너를 원했던 그 마음에. 그쵸? 그리고 성관이 두둔했나봐. 성관은 하늘나라의 그 관리자들, 그치? 이 사람들이 두둔했어. 누굴 두둔했겠어요? 맥락상 너와 나를. 쟤네 너무 안타깝잖아요. 좀 도와줘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감동했고 두둔했으니까 뒤에는 네모가 나와야 돼요? 세모가 나와야 돼요? 네모가 나와줘야겠죠. 태율서인 연잎배에 돛을 높이 달아 자라수염에 배를 메고 제주 땅에 들어왔어요. 맥락상 여긴 네모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고요. 아름다운 꽃과 나무 성게의 경지로 되어 아름답고 그쵸? 나무가 성게 마치 신선들이 사는 곳 같아요. 그러니까 네모. 풍경도 좋고 좋은 인연이 더욱더 좋아요. 그러니까 네모. 연꽃 얼굴 버들 눈썹 전생 모습 그대로요. 그럼 연꽃 얼굴에 꽃 같은 얼굴에 버들 눈썹 아름다운 눈썹 전생 모습 그대로 누구겠어요? 너의 모습. 그러니까 네모. 검은 머리 흰 피부는 세속 모습 전혀 없어요. 자, 세속은 아까 땅 세모라고 했죠. 세모가 전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뭐다? 네모다. 즉 너는 여전히 아름다워.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꽃다운 맹세가 어떻대요? 뜬구름이래요. 뜬구름 잡다라는 표현 알죠? 허무해요. 그쵸? 맥락이 없어요. 사랑도 덧없어요. 네모도 덧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 보기 봤잖아요. 이별했기 때문에. 성안 한 걸음밖에 삼천리 약수가 망망하대요. 자, 여러분 망망대해라는 말 알죠? 아득하고 넓은 바다예요. 그러면 건너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우리 만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얘는 세모. 고운 눈썹 가는 어리 누구에게 자랑하며 내가 예쁜 나의 모습을 자랑할 수가 없어. 왜? 얘가 망망하기 때문에. 그쵸? 자, 기억 읽었으니까 답 체크하고 갈게요. 자, 그럼 봅시다. 기억 뭐예요? 삼천리 약수. 뭐였어요?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만날 수 없으니까. 자, 그럼 봅시다. 세모는 화자가 임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럼 사랑했던 시간이니까 네모겠죠? 세모는 네모다. X. 2번 세모는 화자와 임의 만남은 네모겠죠?
세모는 네모다 x. 3번 기억은 화자가 만족 네모죠? 세모가 네모예요? 아니죠. 4번 세모는 화자가 임을 만나기 위해 넘어야 할 왜? 내가 이 3001 약수를 건너가야지만이 너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고, 세모는 화자가 마음이 임에게 전해질 수 없는, 마음이 전해질 수 없으니까 세모. 그러니까 얘는 O.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겠네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 얘 때문에 못 만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여관 볼게 적막해. 왜 적막해? 네가 없으니까 적막하죠. 그쵸? 온 가슴에 불이 나요. 슬프다라는 거겠죠. 이 불을 누가 끄리요? 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난 네가 없으면 여전히 슬프니까. 임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병을 누가 고치리요? 병 당연히 세모겠죠. 어떤 병이겠어요?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은 상사병. 근데 고칠 수 없어. 이미 바로 편작이다. 편작은 중국의 명의예요. 아주 훌륭한 의사. 우리나라로 따지면 허준 같은 분들. 그러니까 뭐야? 너가 와야지만이 너가 바로 나의 명의. 그러니까 내 병은 누구만이 고칠 수 있다? 너만이 고칠 수 있다. 자, 그러면 C 봤으니까 문제 바로 가볼게요. 자, 3번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맞죠? 지문 보세요. 대구가 뭐예요? 같은 문장의 구조를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뭐래요? 이 불을 누가 끄리오? 이만이면 할 수 없네. 이 병을 누가 고치리오? 이미 바로 편작이라. 이 뭐뭐를 누가 뭐뭐하리요. 이거 두 번 반복하고 있죠. 대꾸해서 이별의 한을 풀어줄 사람이 임밖에 없다. only you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O. 자,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삼경에 못 든 잠을, 내가 잠을 못 자요. 왜? 내가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와. 그쵸? 사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나비를 말로 삼아 높이 달려 옛길을 찾아가서 꽃 같은 얼굴을 반갑게 만나보고 온갖 수심을 낱낱이 풀어보려고 했더니, 자, 우리가 실제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잠을 들어서 내가 나비를 알죠? 타는 말로 삼아서 내가 달려가고 싶었어. 누구에게? 너에게. 그래서 내가 얼굴도 보고 내 말들을 다 말하고 싶었어. 이 말이에요. 자, D 봤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자, 4번 비현실적 상황을 설정해서. 맞죠? 꿈에서 내가 나비를 말로 삼아서 가겠다라고 했잖아. 말이 돼? 안 되죠. 임을 만나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 맞죠? 내가 누구에게 가고 싶었어? 너에게 가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O. 다음 갈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내가 꿈에서 너에게 찾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 떨어지는 소리에 꿈에서 깼어요. 나는 꿈에서 너를 만나려고 했는데 빗소리 때문에 깼어. 그럼 네 네모야 세모야? 세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봤더니 새벽 달빛에 뭐밖에 없어? 별밖에 없어. 너는 없어. 이해했죠? 자, 이 봤으니까 바로 가서 체크해 봅시다. 5번 자연물을 활용하여 임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죠. 여기서 자연물이 뭐였어요? 비였어요. 이 비는 나의 꿈을 깨는 존재.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도 너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존재. 자연물은 그러면 세모였죠. 근데 임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은 네모예요, 세모예요? 네모죠. 내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세모를 통해 네모를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분석해 봅시다. 영산법 또 사용됐죠? 내 일이 진실로 우습대요. 왜? 내가 이렇게 너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 너무 슬프기만 하고 나 지금 너무 막막하기만 하니까, 그쵸? 우스운 거 그럼 지금 여기서 세모일 거예요. 너도 생각하면 뉘우침이 있으리라. 왜? 네가 복숭아 훔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별했으니까, 그쵸? 너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다 알으면 어떤 말씀, 내가 지금 마음에 먹고 있는 말들, 네 죄가 무거울 거다라는 거예요. 왜? 네 죄로 인해 우리가 내려와서 이별했고 내가 그래서 너무 지금 미치겠으니까 너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라 라는 소리예요. 다시금 생각해서 마음을 돌이켜 삼생의 오랜 인연 저버리지 말게 하라. 그럼 오랜 인연, 우리가 사랑하는 인연 뭐하자? 저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문제 봅시다. 자, 1번 영탄적 표전 있었죠? 예, O. 2번 인물 간의 차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없었고 장점 예찬도 없었고. 자, 4번 반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제가 설명 안 했어요. 5번 고사 속 인물을 언급했어요. 이건 맞아요. 우리 편작이라는 단어 기억나나요? 제가 허준과 비교했던 중국의 명의. 고사라는 건 옛날 중국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인물, 편작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편작을 통해서 성찰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죠. 편작이란 단어를 통해서 내 마음을 고쳐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래서 얘는 X. 자, 그럼 다음 봅시다. 자, 42번 확인할 수 있죠? 1번 가에서 화자와 이미 선계에서 훔친 복숭아를 주고받은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귀양했다는 것을 통해 적광하소.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복숭아 훔쳐먹고 노나 먹어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쵸? 2번 가에서 화자가 제주 땅에서 전쟁 모습 그대로인 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 알죠? 내가 이렇게 너만 생각하는 마음에 하늘에서 감동해서 우리를 제주 땅에서 네모 잠깐 만나게 해줬어요. 천상에서 맺은 인과의 인연이 지상 제주도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이 맞고. 3번 가에서 화자가 천상으로 돌아가 상제에게 자신의 정을 저버린 임의 죄를 알리고 싶어하는 모습은 인과의 이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맞아요? 아니죠. 지문 확인하세요. 자, 지문에 보면은 어디에 있어요? 맨 마지막 네 줄. 황역궁에 올라가서 상제께 아래였을 때 이 말씀 다 아래면 네 죄가 무거울 거야. 그러니까 천상으로 돌아가서 상제에게 이내 죄를 알리고 싶어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다시금 생각해서 마음을 내가 돌이킬게. 그러니까 우리 오랜 인연 저버리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비록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서로 사랑 변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 적절하지 않은 것 3번. 자, 그러면 우리 나지문으로 풀어야 할 문제 남았으니까 나지문 봅시다. 그런데 우리 나지문 보기 전에 뭐 먼저 확인해야 돼요? 보기 먼저 확인해야죠. 자, 나는 글쓴이와 외손녀 사이에 일화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글쓴이가 있고 대상인 외손녀가 있고 이 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겠네요. 그 사건이 뭐예요? 사별했어요. 누가? 외손녀가. 그래서 이 외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이별의 정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별의 상황에서 글쓴이가 애틋한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별로 인한 이 슬픔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찾으면 돼요. 자, 보면 내 외손녀 이씨를 애도해요. 우리는 왜 애도하는 줄 알고 있죠? 보기에서 사별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아깝고도 슬퍼요. 그리고 또 그리워요. 이별의 정안 드러나 있죠. 빼어난 슬기니까 네모, 고운 성품 네모, 안과 밖에 해맑은 거 네모. 그래서 어찌 옥처럼 빛나는 규방에서 이마의 풍기를 아우른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럼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네모를 가진 나의 외손녀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 외손녀는 어땠어? 너무 예쁘고 착하고 좋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비록 아직은 여계를 읽고 글 속의 내용을 본뜨지는 못했지만 애가 참 효성스럽고 우애도 있었고 유순했다라는 거예요. 즉 내 외손녀는 너무너무 완벽했어. 그런데 영탄 나왔죠? 그쵸? 이렇게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고 모든 거에 완벽했던 내 손녀가 어떻게 됐어요? 한 조각 무명천에 거두어졌어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세모. 그래서 황량한 언덕 아래 묻혔어요. 죽음이니까 세모. 사별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생 너를 아꼈던 70살 먹은 늙은이는 누구겠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나가 되겠죠. 그쵸? 병으로 죽을 날이 가까운지라 온갖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뭐해요? 겨우 몇 줄의 짧은 글을 무덤 앞
옆에 보내넣게 됐어요. 왜? 내가 너를 너무 그리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해 여름 언제예요? 과거예요. 지금 과거에 상하고 있어요. 지난해 여름에 우리 뭐 했어요? 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몸을 누워 있었고, 너는 외손녀겠죠? 뭐 했어요? 내 곁에서 등불을 밝혀서 옛글을 쉬지 않고 읽었어요. 그럼 이 과거의 상은 지금 우리가 과거에 함께 했던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는 거죠. 근데 우리 과거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비록 이별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찌 참아 있겠는가, 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하지만 너와 나는 묶여 이어진 양끝이니, 즉 너랑 나는 묶여 있어요. 어떤 실로 묶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넋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즉 너와 나는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고 싶은 너에 대한 내 사랑과 마음을 너는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남은 문제 해결해 봅시다. 자, 40번. 나는 사람들이 외손녀에 대해 아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2번. 나는 외손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글을 썼다. 나와 있었죠? 우리 분석했고요. 3번. 나는 외손녀가 밝은 성품과 슬기로움을 지녔다고 생각했다. 즉 외손녀는 나에게 뭐였다? 내모였다. 4번. 외손녀는 여인의 장신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건 어디 있었냐면 마지막 문단 보세요. 마지막 문단의 세 번째 줄. 너는 비녀나 귀고리에 악착을 부리는 미운 습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량한 마음과 고와한 운치를 지녀서. 자, 비녀나 귀고리가 뭐예요? 여인의 장신구예요. 근데 얘는 이거를 뭐 했어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마음과 고와한 운치를 지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O. 자, 5번. 외손녀는 책 속의 인물들의 절개와 행실을 높이 평가했다. 이건 어디 있냐면 첫 번째 문단의 6번째 줄 보세요. 홀로 한글로 된 책 속에서 충신과 열사 중에 절개와 행실이 본받을 만한 일을 보게 되면 그들을 위해 말채찍이라도 잡으려고 했고, 자, 책을 통해서 절개와 행실을 본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5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자, 41번. 니은이 뭐였어요? 지문 마지막 줄 확인하세요. 마지막 묶여 이어진 양끝. 이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에게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전해진다. 그러니까 얘는 네모예요 세모예요? 네모였어요. 자, 남았던 게 두 개 문항이었죠. 니은은 네모는 글쓴이가 슬픔을 잊기 위해 끊어내야 할 대상. 끊어내야 할 대상이라는 건 얘가 네모이기 때문이다, 세모이기 때문이다, 세모이기 때문에 끊어내야 된다. 그럼 네모는 세모다? 아니죠. 자, 5번. 니은은 네모는 글쓴이의 마음이 외손녀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이유. 내 마음이 외손녀에게 전해지는 거 나에게는 네모죠. 그러니까 네모는 네모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자, 그럼 전부 다 답이 나왔고 우리 마지막 지문으로 넘어갈게요.